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대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고려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고려의 성립과 변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망하는 것까지 한 큐에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몇백 년의 역사를 한 시간 안에 우리가 압축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고려라고 하는 나라, 고려 전에는요, 우리 바로 후삼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그렇게 후삼국 시대였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고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통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 후삼국,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있었는데, 특히,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세 나라를 뭔가 딱 합친 다음에 고려하고 딱 세워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자, 이 세 나라를 다 한꺼번에 합한 다음에 고려가 아니라, 자, 이 중에서 우리 후고구려는 궁예가 세웠죠. 자, 근데 궁예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궁예 오른팔 바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돼요. 자,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일단 후고구려 이름을 고려로 바꿔요. 그래서 다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고려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일단 후고구려가 고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된 다음에요. 자, 근데 하나씩 이제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윗동네에서 발해가 멸망을 했어요. 자, 발해는 거란족 때문에 멸망을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발해는 거란족한테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신라 그리고 후백제를 하나씩 이제 먹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사이, 얘네들의 사이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자, 여기에 후고구려가 있죠. 후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후고구려가 고려로 바뀐 상황에서 이제 발해는 망했어요. 자, 근데 이 고려는요, 후백제하고는 사이가 나빠요. 네, 사이가 나쁩니다. 근데 신라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라가 망해가는 때잖아요. 우리 신라가 지금 망해가는 때인데, 자, 이 신라가 이제 운영이 어려워진 거죠. 왕 입장에서 후백제의 공격도 상당히 많이 받고, 나라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원래 친하다고 그랬죠, 고려가. 그래서 신라 왕이, 마지막 왕, 바로 경순 왕이 우리 신라를 고려한테 맡깁니다. 자, 우리 신라 좀 맡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가 신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공격을 해서 뭐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자진해서 우리 신라 좀 맡아줘,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신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라가 망한 거죠. 자, 경순 왕이 투항했다는 거 이제 자진해서 자, 나라를 이제 바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후백제죠. 후백제는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후백제를 멸망해서 이제 진정한 고려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다 합친 다음에 나라 이름 고려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후고구려가 이미 고려로 바뀌고, 발해가 먼저 멸망, 그 다음에 신라가 나라 바치고, 이제 후백제 공격해서 멸망해서 이제 다 완벽하게 고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완벽하게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고려를 배울 건데, 이제 고려 역사도 한 500년 갑니다. 역사가 꽤 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5단계 고려,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고려는 5단계가 있어요. 자, 이걸 외워주시면 고려 정리할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고려가 건국해서 멸망을 할 때까지 우리 5단계 지배층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지배층은요, 호족입니다. 호족 출신. 자, 신라의 지방 세력이었던 결국 호족들이 고려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되고요. 자, 2단계는 문벌 귀족. 자, 호족이 한 100년간의 권력을 잡았다면 2단계는 이제 문벌 귀족의 시대예요. 자, 3단계는요, 무신이면 군인이에요. 군인의 시대가 옵니다. 4단계는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이제 우리 나중에 그 몽골 출신들한테 이렇게 약간 빌붙는 애들입니다. 권문세족. 마지막 신라가 망해갈 때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렇게 해서요. 자, 5단계를 일단 기억을 합시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고려는 5단계 고려였어.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인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5단계로 딱딱딱딱 고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면요, 고려가 딱 정리가 됩니다. 아셨죠? 5단계 고려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일단은 이제 나라를 세운 우리 왕건의
해볼게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자, 태조 왕건이 이제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를 우리 애꾸는 궁예를 몰아내죠. 축출합니다. 자, 그리고 왕건이 이제 나라를 이어받았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고려라고 바꿨습니다. 고려를 바꿨고요. 자, 그 고려의 수도가 어디냐? 지금 오늘날의 북한에 있는 개성이에요. 개성.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송악이라고 불렀고요. 송악. 그리고 이 송악을 이제 개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경이 오늘날 개성입니다. 우리 개성공단 있는 개성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왕건이 고려의 첫 번째 왕이다. 태조 왕건이다. 우리 태조의 성기 태조왕건. 보통 첫 번째 왕을요 태조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라 이름 고려로 수도는 바로 송악으로 개성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왕건이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었는가? 왕건이요 나름대로 이 송악의 호족이에요. 자, 왕건 아빠가요 이 송악 바로 이 개경 개성의 이 지역 이겁니다. 네, 그래서 호족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세력을 구가하는 그런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확고한 토착 세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나라를 새로 세웠을 때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뭐 고려든 뭐 후고구려든 백성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훨씬 나한테 잘해주는 나라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게 좋죠. 그렇죠? 나라가 바뀌는 게 백성들한테 왕이 바뀌는 거 사실 백성들한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고려를 세운 다음에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럼 백성들은 아이고 땡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민심을 수습하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신라가 자연스럽게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됐죠. 그렇죠? 요것도 통일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려가 이 후 삼국을 다시 한번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건국의 의의. 자, 고려가 건국해서요. 우리가 지배 세력이 교체가 되죠. 지배 세력. 그동안은 우리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진골 귀족끼리 왕이 다툼이나 하고 부정부패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신라를 부셔버리는 데 앞장섰던 세력들은 육두품과 지방 호족이었죠. 그런 육두품과 지방 호족이 새로운 고려 시대의 지배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태조 왕건도 지방 호족 출신이잖아요. 이 송악이라고 하는 그 호족인데요. 자, 그러면 솔직히 왕이 나라를 세우는데 혼자 잘나서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죠. 그 세력들이 바로 호족들과 육두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 고려를 통일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시 한번 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분열됐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특히 나중에는 이 발해 사람들까지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질적인 하나의 통일, 민족의 통일을 이뤄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태조 왕건 좀 잘 나옵니다. 태조 왕건의 업적을 좀 던져준 다음에 자, 이 사람 누구냐? 그럴 때 왕건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왕건의 정책들을 어떤 첫 번째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요. 태조 왕건은요.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지었을 때 고려 비슷한데요? 뭐랑? 고구려랑 비슷하잖아요. 고구려, 고려 비슷하죠. 자, 그러면 나라를 세울 때 처음에 우리는 어디를 롤 모델로 했겠어요? 고구려. 자, 옛날 왕년의 고구려를 우리가 이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구려, 고려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수도는 이제는 송악이 개경이에요.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개경이라고 한 송악, 개경, 개성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도는 개경으로 하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왕년에 그 고구려를 이어가겠다는 마인드라고 했는데, 고구려 하면 제일 잘 나갈 때가 광개토대왕이잖아요. 광개토대왕이 그냥 만주 벌판을 그냥 다 장악했죠. 자, 그러니까 왕년의 광개토대왕처럼 고려를 만들겠다. 그게 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려는 요만해요. 지금 고려는 요만합니다. 아직 통일된 고려는 요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왕년의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나라가 넓었죠. 그러면 어디까지 장악하는 게 꿈이겠어요? 자, 북으로 가자. 옛날 광개토대왕이 먹었던 땅을 차지하려면 북으로 진출하자. 이걸 말을 붙여보면 북진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북으로 진출해서 왕년의 그 광개토대왕이 넓혔던 영토를 다시 한번 확보하겠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나라를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거란족도 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 여진족도 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은 이제 송나라라고 부릅니다. 네, 중국도 이제 나라가 여러 번 바뀌어요. 우리보다 더 역사가 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럴 때는요, 중국이 당나라였는데 이제 중국의 이름이 송나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고려할 때 중국의 명칭은 송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이랑은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네, 특히 이제 고려는 송나라랑 대단히 친하게 지냅니다. 자, 그런데 거란이나 여진족 대단히 무시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요, 중국을 조금 그래도 중국은 좀 큰 나라고 배울 점도 많고 중국은 좀 우리가 대우를 해줘요. 중국은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님처럼 여겨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발바닥에 때만큼 발톱에 때만큼도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란이나 여진족은 대단히 무시해. 뭐 일본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근데 중국하고는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전략.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란을 대단히 싫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 거란 때문에 방금 전에 있었던 여기 발해가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발해를 멸망시킨 왼수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란 대단히 싫어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태조 왕건은요, 꿈이 여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거란이나 여진족을 공격을 해야 여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란과 여진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나마 처음에는 여기가 고려의 국경선이었는데 노력을 해서 태조 왕건 이만큼 넓혀요. 자, 북진 정책의 효과로 그래도 땅 영토를 이만큼 더 넓혔다는 거 북진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이 왕이 됐을 때 호족들의 도움을 받죠. 그렇죠? 아까 저 육두품과 호족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왕 되는데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치사하게 나 몰라라 하면 그건 치사한 왕이잖아요. 그죠? 왕하라고 도와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선물을 주는 거. 내가 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자, 땅도 주고, 땅도 하사. 자, 그리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겠죠. 관직도 주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 인심을 쓰는 거죠. 자, 심지어는 성도 줍니다. 성. 저는 이씨니까 이씨, 자, 내 성을 주겠다 이렇게. 자, 지금 태조 왕건이 하는 정책이에요. 자, 태조 왕건은 왕씨잖아요. 왕씨성을 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 왕씨성을 받았다면 이제 저는 이재은이 아니라 왕재은으로 바뀌는 거야. 왜? 성을 왜 줘요? 자, 이제 너와 나는 같은 성을 쓰는 형제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서 성을 하사하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씨를 하사하는 사성정책, 관직과 토지를 수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태조 왕건은요,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부인이 20명도 넘는데요. 자, 그 이유는 태조 왕건 입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호족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나를 도와줬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왕이 된 다음에 혹시 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 호족 딸과 이 호족 딸과 이 호족 딸 이렇게 해서 자, 이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약간 정략 결혼이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대, 이 부인 중에서는. 그러니까 부인이 막 20명도 넘어요. 네, 그게 바로 혼인 정책, 결혼 정책이에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고 싶다가도 이거 우리 딸이 여기 시집 갔는데 그럼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 자, 그것이 호족 통합책입니다. 왕건의 편으로서 이렇게 성도 주고 땅도 주고 결혼도 하고 네, 이렇게 정책을 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제 호족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견제책에 이번에는 호족을 견제하는 그래서 이제 호족 견제책으로 사신관제도, 기임제도, 사신관제도, 기임제도. 자, 사신관제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태조 왕건의 사신관제도는 뭐냐면요, 그 지방 출신의 사람에게 그 지방에 그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관직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자, 우리 아까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었죠. 자, 그럼 신라의 그 경순왕은 나라를 바쳤잖아요. 그럼 경순왕한테 잘해주겠죠. 경순왕을 뭐 죽이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알아서 바쳤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왕은 안 될 거고요. 고려의 이제 그 왕건은 경순왕한테 너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겠다.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하겠다. 자, 그럼 경주의 사신관이 됩니다. 그 사신관 직책은요. 자, 그 동네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옛날 경순왕이 이제 경주를 다 관리하는 거죠. 원래 그 지역에 경주를 수도로 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신관으로서 그 지역을 관리하다가 근데 만약에 경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사신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신관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을, 자기 고향을 관리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안 생기게 잘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호족한테 권한도 주지만 잘못하면 네, 혼내주겠다는 그러니까 호족을 견제하는 수단을 만든 거죠. 그게 사신관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인 제도는요. 일종의 인질 제도인데요. 자, 우리 호족의 자제들을요. 야야야. 자, 수도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시골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자녀들 기르지 말고 자, 이 수도로 보내라. 자, 그러니까 왕건이 있는 이제 성악으로 이 개성으로 보내겠죠. 자, 그러면 이 개성으로 와서 데리고 있는 거죠. 말은 뭐 유학 공부를 시킨다 이거지만 만약에 여차하면 말 안 듣고 그러면 네 아들 내가 데리고 있다 이렇게 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 자식이 잡혀 있는데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나름 호족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조왕건은 이렇게 호족을 통합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태조왕건은 대단히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 마인드. 그래서 자, 내가 고려의 왕이니까 옛날 백제 사람, 옛날 신라 사람, 발해 사람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의 민족이다. 어쨌건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다 달랐지만 이제 하나의 고려라는 나라의 국민이 됐으니 백성이 됐으니 자,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다 이제 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뭐 불교라든지 당연히 우리 삼국시대 때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모든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마찬가지 고려도 불교 국가야. 종교는 불교입니다. 하지만 불교를 믿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역시 다양한 종교들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불교 중심 국가예요. 자, 그리고 이제 태조왕건은요. 후대 왕들, 자기가 첫 번째 왕이니까 후대 왕들한테 자, 이러한 교훈을 남깁니다. 교훈을 자, 후대 왕들아 정치는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우리 10가지를 남겨요. 그것이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고려는 불교의 국가다.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으니까 자, 우리 불교를 열심히 믿어라 이러면서 불교 행사 연등에 팔관에 성대하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사상에 맞게 네, 우리 명당을 잘 찾아서 뭐 절을 지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래서 불교 장려의 내용, 그 다음에 북진정책. 왜죠? 북진정책 뭐죠? 우리 옛날 고구려 땅을 확보하자. 그래서 거란을 배척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외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주체적으로 무조건 외국 거 좋은 거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좀 생각이시 받아들여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 후대 왕들한테 남긴 글 바로 훈요 10조도 태조왕건이 남겼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태조왕건이 새로운 나라를 엽니다. 고려 첫 번째 왕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폈다는 거, 북진정책,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들, 결혼정책, 뭐 사신관 기인제도, 훈요 10조 이런 게 나오면 태조왕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왕들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왕을 막 수십 명의 왕을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자, 중간중간 중요한 왕들만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조 왕건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이제 왕건은 정치를 잘했는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이 20명도 넘으니까 자식이 아들이 왕자만 몇십 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왕이 다툼이 엄청나겠네요. 서로 왕하겠다고 막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좋았지만 이제 그 후손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 뒤로는요, 약간 혼란해집니다. 왕건의 혼인 정책이 결국 왕자가 많아지니까 서로 왕이 다툼을 하게 되고 좀 혼란해지는데 그 뒤로 다시 왕권을 강화한 이제 괜찮은 왕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광종과 성종. 자, 그러면 세 명을 기억하셔야 해요. 네, 우리 지금은 1단계 고려입니다. 1단계 고려에서는 태조 왕건, 광종, 성종 이렇게 세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시킨 정치를 잘한 왕, 우리 삼총사를 지금 배우시는 거고요. 자, 광종이라는 업적은 뭐냐면 자, 외웁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외우세요. 자, 우리 광종의 업적 노비안건법, 과거제. 자, 우리 과거 시험을 처음 봅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자, 그렇게 하면 왕권이 세져요. 왜 세지느냐? 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내 옆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한테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